2020년 25년 1월 20일 운명의 날이 온다. 무슨 말일까요? 이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입니다. 지금 사진은요, 2017년 1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장면이거든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야외에서 못한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춥다는 겁니다. 그것도 북극 한파라고 이야기할 만큼 엄청난 추위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북극 한파가 대한민국에 들이치지 않을까, 그것도 대한민국 경제를 쓰나미처럼 썰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100시간 내에 20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사인할 거라고 봅니다. 20개 이상의 행정명령. 그중에서 말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나 또 보호무역주의가 최전방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당장 우리나라에도요, 미국 우선주의에 아주 지독하게 영향이 걸린 게 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2024년에는 1조 4,040억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1조 4,896억 원으로 지금 한미가 합의를 해둔 상태예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인이 되면서 사실 이거 10배로 올려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배. 2024년 1조 4,040억 원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적어도 10배니까 13조 9,400억 원을 내라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강도가 따로 없죠. 어마어마한 비용이잖아요. 코리아는 머니머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방위비를 늘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관세폭탄을 때릴 겁니다. 관세폭탄도 모든 수입품에 10 내지 20% 매긴다고 했거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도 있지만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대미 흑자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대미 흑자는요, 무려 145.4%가 늘어났습니다. 2.5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2021년에 227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2024년 작년에는 557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이거죠. 이거 조정하라, 이거 조정하라. 사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대미 무역수지를 흑자를 별로 못 냈습니다. 2017년에 179억 달러, 그리고 2019년에는 114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166억 달러 정도 약간 늘어났을 정도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 227억 달러까지 올라가서 2023년에는 444억 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것이 2024년에는 557억 달러까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요, 분명히 이 무역 흑자 부분을 대폭 줄이려고 할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 제45대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는 대미 무역 흑자가 가장 적을 때가 114억 달러였거든요. 지금은요 557억 달러고. 이거 어떻게든 조정을 하려고 들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조정할까요?
일단 말입니다. 일단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관세 폭을 가지고 아마 조정을 하려고 들 겁니다. 적어도 10%에서 20% 관세를 매긴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관세 폭을 어떻게 조정할까요? 어디다 많은 관세를 부과할까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자동차 부분이 최우선 타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기 행정부 때 자동차에 대한 보편 관세를 높이려고 하다가 사실 못했거든요. 그래서 보편 관세의 최우선 타깃은 자동차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석유화학도 분명히 타깃이 될 가능성 큽니다. 미국이 육성하려고 하는 최우선 사업이 석유화학 사업이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우리 석유화학이 참 좋지 않은데 그죠?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또한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일반 기계도 그렇고요. 정밀 기계도 그렇고요. 한국이 대미 수출이 가장 많은 산업이 이게 일반 기계나 정밀 기계거든요.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일반 기계 수입이나 정밀 기계의 수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 기계나 정밀 기계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이게 아마 관세 압박에 예상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말입니다. 반면에 반도체는 관세 부과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도 한국산 고부가가치 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는요 관세 부과하기가 참 쉽지 않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철강은요. 미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너무 낮다. 아마 대한민국이 중국산 대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우리에게는 기회 요소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US 스틸 일본에서 지금 신일본 제철이 인수하려고 하다가 못하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미국의 철강 산업은 뭐 일반적으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 철강 산업은 굉장히 경쟁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조선업은 미국이 이미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이 다시 부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예상을 합니다. 여기는 관세를 매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군함을 우리가 수리한다든가 혹은 미국의 상선을 우리가 수주해서 한국에서도 만들고 미국에서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사실 조선은요. 중국에게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조선이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조선이라는 게 노동 집약적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조선이 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이것은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을 배제하거든요. 또 배제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대안이 있을까요? 대안 없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대안은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산 견제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점이 있으니까요. 이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파상 공세를 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안 통한다. 그러면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미국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하더라도 뭐 어마무시한 그런 위기는 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예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타격을 받을 곳이 자동차나 석유화학이나 기계 분야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반도체나 철강이나 조선이나 전기차 배터리는 생각에 따라서 전략을 잘 세우면 오히려 이익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결국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 관세를 어떤 식이든 매길 겁니다. 매일 거예요. 예, 보편 관세 자체가 모든 수입품의 10 내지 20%를 매긴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기회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중국이에요.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매긴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사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뜻이 최악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곰이 쫓아오면요. 내가 옆 사람보다 빨리 달리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옆 사람보다만 빨리 달리면 되지 내가 최고로 빨리 달려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곰한테 잡아먹히면 곰이 배가 불러서 나를 잡으려고 안 할 거니까요. 예, 그런 전략을 잘 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진짜 대결 상대가 미국이 아니거든요. 진짜 대결 상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다 부딪히거든요. 이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아마 관건인데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산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매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우리가 앞설 수 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태양광이든 전기차든 휴대폰이든 산업 전반에서 지금 중국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확 밟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우리가 잘 전략적으로만 이용하면요. 중국과 경쟁에서 초토화되고 있는 이 산업이 새롭게 경쟁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회적 혼란, 특히 정치적 혼란을 빨리 회복하는 길이에요. 이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혼란스럽죠. 복잡하고 또 해외 상황, 국외 상황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지만 그 운명의 날에 우리는요. 곰이 쫓아오는 거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중국보다 빨리 달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곰은 중국을 잡아먹을 겁니다.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만 대응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스톤도 그렇게 무섭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좋을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기회가 될 수 있다지 이게 큰 기회가 저는 온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